아는 만큼 활용하는 마이크로소프트 365 기능 한 번에 파악하기 MVP가 들려주는 M365 업무 시나리오의 4월 세션을 맡게 된 저는 박은정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젠다 공지를 보시게 되면 업무 시나리오에 대한 설명, 그 다음에 팀즈를 활용해서 자동 번역 및 몰입형 리더 사용하기, 컨퍼런스 모임에 대한 녹화, 그 다음 녹화 파일에 대한 스트림 연결 및 자막 기능, 그리고 다양한 앱 연결, 그리고 크게 뉴스레터 쉽게 만들기라는 부분이랑 커뮤니케이션 사이트 만들기, 클라우드 버전의 오피스 기능이라고 아젠다가 소개가 되고 있을 겁니다. 제가 상세하게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이제 EDM 파일로 나간 아젠다 부분에서 제가 이번 세션에 크게 하고 싶은 말씀을 드리게 되면 업무 시나리오에 대한 설명이라고 해서 이제 5월이면 행사가 많아지는 계절이기도 하잖아요. 그 달이기도 하는데 뭐 VIP 초청 이벤트 기획을 하면서 협업할 수 있는 업무 시나리오에 대한 설명을 잠깐 드릴 거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팀즈를 활용해서 사용하실 수 있는 기능에 대한 설명을 데모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1월에 팀즈를 활용한 시나리오를 한 번 더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당시에 컨퍼런스 콜이랑 보여드렸던 부분은 저희가 그 추가적인 업데이트된 부분을 위주로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뉴스레터 쉽게 만들기 부분, 그 다음에 새로운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해서 저희가 문서에 새로 업데이트가 됐는데요. 그래서 그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사이트를 만들어서 직접 웹파트를 추가하고 새롭게 업데이트된 목록이나 플래너, 그다음 펌즈 또는 저희가 요즘 파워 BI도 많이 사랑을 받고 있는데 파워 BI 같은 앱들을 한번 추가해 보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델브를 통한 이제 애널리스트 기능을 사용할 수 있고 같이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오피스 기능이라고 해서 저희가 파워포인트 엑셀을 업무하시면서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 인기 있고 계속해서 사랑을 받고 있는 저희가 오피스 클라우드 기능에 대한 설명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혼자 일하는 건 절대 없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제시하는 새로운 협업 방식이라고 해서 저희가 동료와 소통하고 똑똑하게 일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관점에서 보시게 되면 네, 이런 시나리오로 저희가 기획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는 업무를 하면서 이런 고민으로 이런 기능이 업무에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가 컨셉을 5월 VIP 초청 이벤트 계획이라고 하나의 커리큘럼처럼 아젠다를 작성을 했고요. 그 시나리오를 보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5월 VIP 고객 초청 이벤트 계획을 위해서 사전 설문조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저희가 폼즈라는 걸 기능을 통해서 사전 설문조사를 하고 진행에 대한 계획 공유를 할 거고요. 그래서 그 이벤트를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 팀즈에 초대를 하고 소통에 맞게끔 각각의 채널을 공유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소통을 위해서 각 채널 추가 진행을 하고요. 온라인 미팅을 통해서 결과된 비닝을 통하고 이벤트 기획에 대한 PPT 논의를 할 거고요. 그리고 공동 작성, 플래너를 통해서 전달, 그리고 공연에 대한 뭐 탭 추가를 한다거나 아니면 홍보 제작, 이벤트 공지에 대한 리뷰를 하는 방식으로 해서 요 이벤트 기획이라는 하나의 시나리오 안에 저희가 팀즈를 활용해서 업무를 하실 수 있는 데모를 진행을 해드릴 거고요. 그 외에 추가적으로 앞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쉐어포인트랑 스웨이, 그 다음에 다양한 기능을 활용해서 사용하실 수 있는 방법을 추가적으로 업데이트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나리오 기반의 대화형 커뮤니케이션의 데모 리스트를 크게 보시게 되면 제가 앞으로 보여드리는 게 뭐 팀즈, 플래너, 폼즈, 스트림, 언노트, 스웨이, 뭐 그다음에 모바일 부분, 그다음에 클라우드 오피스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거. 그리고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제 어, 협업을 하시면서 많이 사용하시는 것 중에 시큐리티 부분을 물어보시는 부분이 꽤 있으셔가지고 뭐 메일을 전달 금지한다거나 추적하실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도 같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팀즈에 대한 데모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왼쪽에 보시게 되면 제가 사용하고 있는 팀 목록 및 채팅, 그다음에 일정, 통화, 파일에 관련 이렇게 좌측의 메뉴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지금 우선 제가 이렇게 데모로 하나의 팀을 생성을 해놨고요. 그 밑에 채널이라고 하는 이벤트를 리뷰하실 수 있는 채널, 그 다음에 마케팅적으로 확인하실 수 있는 채널, 그 다음에 플랜,
일정 같은 부분을 체크할 수 있는 부분으로 이렇게 채널을 여러 가지를 만들어 놓은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러면 팀을 처음에 혹시나 처음 보시는 분 같은 경우는 팀을 생성하실 때 좌측에 있는 참가 또는 팀 만들기를 생성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새 팀 만들기라고 이렇게 클릭하시게 되면 기존에 있었던 그룹에서 만드실 건지 아니면 처음부터 팀을 만드실 건지 이렇게 메시지를 뿌려줍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팀 만들기라고 해서 공개로 할 건지 비공개로 할 건지 전체 조직으로 하실 건지 선택하실 수가 있고요. 뭐 공개 사용하셔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해서 4월 웨비나 팀 만들기. 네, 이런 식으로 만들기 하시고요. 네, 그러면 잘하셨습니다라고 하는 업데이트된 안내 멘트도 받아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뭐 5365 유저 관련된 이렇게 추가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네, 그러면 구성원으로 할 건지 리더로 할 건지 이런 부분을 체크를 하실 수가 있고요. 만약에 내가 5365 유저나 M365 유저가 아닌 일반 다른 게스트를 사용을 하시는 경우에는 이렇게 게스트라는 별도의 메시지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이런 식으로 추가도 하실 수가 있고요. 저는 여기 일반 탭에 가셔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많이 사용하시는 것 중에 이제 문서 라이브러리 앱이나 여러 가지 앱들 추가하시는 거를 팀 단위에서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 플러스를 딱 눌러 보시게 되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 중에 이제 5365도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M365 안에서 플러스라는 메뉴를 누르시면 어떤 걸 다 추가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저는 여기서 저희가 1월에는 이제 쉐어포인트를 활용한 그 공동 작업에 대한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제 팀즈 안에서 저희가 문서를 불러와 가지고 작업하는 거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근데 이제 공동 작업이라는 거를 실시간으로 해서 같은 시간에 모여서 작업을 하시는 경우도 많으시겠지만 각자 어떤 업무를 작성을 하시는 경우에도 또 하는 작업 방식이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문서 라이브러리 클릭을 할 거고요. 제가 지금 URL 하나를 만들어 놓은 웹사이트에 가서 문서를 가지고 오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문서 다음을 누르시게 되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 뭐 이벤트 초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문서를 하나 가지고 올 거고요. 그런 후에 제가 이 문서에 대해서 접속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팀즈에서 이렇게 문서를 여실 수 있는 화면으로 보시는 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네, 그렇게 되면 지금 이 안에서 어떤 문서 같은 걸 생성하실 때 이 팀 안에서 문서에 대한 부분을 추가를 하실 수가 있게끔 설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제가 그럼 여기서 편집을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문화공연팀에 관련된 내용을 한번 업데이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게 되면 지금 오피스 365 클리닝도 편집 중입니다라고 하시는 메시지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컨퍼런스 콜을 이용해서 문서를 같이 보고 공동 작업을 하시는 경우도 있겠지만 보통은 자기가 필요한 시간에 업무를 하다가 이렇게 봤더니 이 사람이 같이 편집 중이네라고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 것도 공동 작업의 시나리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제가 대화 시작을 눌러서 이렇게 보내게 되면 만약에 5365 클리닉 분도 실시간으로 만약 작성을 하고 있으면 네, 그 부분에 대한 작업에 대한 코멘트를 같이 주실 거고요. 네, 이렇게 알겠습니다라고 확인하는 부분을 보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그 5365 사용자분이 여기 안에서 다시 메시지를 클릭을 하셔가지고 여러 가지 뭐 공동 작업을 같이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기존에 1월에는 실시간으로 들어와서 편집을 하는 거에 많이 말씀을 드렸고 업데이트를 해드렸는데 요즘에는 이렇게 업무를 하시면서 각기 필요하신 워라밸에 시간적으로 집중하실 수 있는 시간이 바로바로 다 다르시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활용하실 수 있는 이런 시나리오도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어, 같이 시간을 약속을 한 건 아니지만 업무를 하시면서 바로 만약에 편집 중이다라고 해서 바로 그 사람에 대한 지금 상태 알림이 뜨게 되면 바로 작성을 같이 진행을 하실 수도 있고요. 지금 보시게 되면
왼쪽 화면에 여기 보시면 이분이 지금 작성을 해서 편집 중인 내용이 지금 이렇게 실시간으로 변화가 되는 거를 선택을 하실 수가 있어요. 지금 5365 유저분께서 디자인 아이디어라는 걸 이용을 해서 똑같은 아이콘을 지금 계속 이미지를 변경을 하시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이렇게 접속해서 작업하시는 것도 확인하실 수가 있고 그 부분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떤 디자인 아이디어에 대한 어떤 세션을 바꿀 때마다 이렇게 실시간으로 확인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작업하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대화를 닫고 나가게 되면 가장 좋았던 것 중에 하나가 저희가 업무를 하시면서 기존의 내용에 대한 히스토리를 확인하실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지금 저와 주고받았던 대화를 실시간으로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혹시나 만약에 뭐 어떤 사람이 어떤 이유로 인해서 육아휴직이나 아니면 잠깐 뭐 병가를 내실 수도 있겠, 이랬을 때 이런 상황이 왔을 때 지금 보시는 여러 가지 지금 히스토리 자체를 이 팀 단위에 있는 방에만 들어왔을 때도 기존의 어떤 내용과를 주고받으면서 문서를 했던 것 같이 문서같이 추가된 부분도 확인하실 수가 있고 문서를 통한 공동 작업을 했을 때 어떤 부분이 체크가 됐는지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약간의 그 문서에 대한 공유에 대한 실시간일 수도 있겠지만 그 사람에 대한 뭐 약간의 히스토리 전달도 추가로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측면에서 다 좋으실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상황에서 저희가 그러면 아까 제가 이벤트 때 말씀을 드렸던 사전에 제가 폼즈라는 걸 통해서 설문조사를 만들어 놨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설문조사를 한번 불러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새로 만들고 추가하실 수도 있고요. 기존에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네, 응답 수집, 질문을 먼저 한번 가지고 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하나의 이벤트를 진행하기 위해서 사전 설문조사를 이렇게 진행을 했고요. 그 부분을 가지고 설문조사를 했었을 때 결과값이 어땠을까라고 하는 부분을 다시 폼즈를 통해서 네, 응답 수집이 아니라 결과 표시까지 이렇게 바로 확인할 수가 있고요. 제가 아까 전에 그 공동 작업을 하면서 5365 클리닉 사용자가 접속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제가 이렇게 지정을 해서 이 사용자분한테 네, 설문조사 결과 값 체크 부탁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바로 메시지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러면 당연히 상대방에서는 이 메시지를 확인하실 순간 답변이 오겠죠. 네, 답변이 오셔서 확인하실 수도 있고요. 요즘에 좋아진 거 하나가 이렇게 팀 단위에서 대화를 하실 때 만약에 외국 관련 회사 또는 영어로 요즘에 대화하시는 경우, 그 다음에 외국 분들이랑 같이 업무를 하시는 경우 같은 경우는 그 대화 메시지 창 자체가 영어로 채팅을 하시는 경우가 꽤 많다고 제가 전달을 받은 부분이 있어서 그러시는 경우에는 이렇게 대화를 하시다가 영어로 메시지 창이 오실 거잖아요. 그러면 메시지 창을 이렇게 받았을 때 지금 보시게 되면 네, 이런 식으로 지금 5365 분께서 이렇게 영어로 메시지를 보내주셨는데 보통은 이럴 때 뭐 저희가 타사 앱들을 이용하거나 이렇게 웹에서 가지고 와서 번역기를 돌려서 다시 붙여넣는 이런 액션을 많이 취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업데이트된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눌러보시게 되면 번역이라는 부분이 추가가 되신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번역을 딱 눌러보면 이렇게 이 이벤트에 대한 준비 사항이랑 확인서를 신고해달라, 체크해달라라고 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혹시나 내가 원본 메시지를 다시 한번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원본 메시지를 다시 클릭하셔가지고 재확인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여기 점점점 기타 옵션이라고 하는 점점점이라는 걸 딱 눌러봤을 때 여기 보시면 몰입형 리더라고 하는 몰입형 리더라는 걸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이 몰입형 리더라는 건 뭐냐면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이렇게 텍스트를 음성으로 읽어주는 기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About the preparations for this event. Please report the check and confirmation of the contact person. 네, 추가적으로 그리고 뭐 영어가 아니라 다른 나라의 언어로 번역을 하시거나 스피킹을 하셔야 된다라고 하시게 되면
환경 옵션을 우측에 클릭해 보시면 여러 가지 다양한 언어, 뭐 스페인부터 시작해서 일본, 중국, 인도네시아 여러 가지 언어를 제공을 하고 있어서 그거에 대한 번역을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추가적으로 이제 컨퍼런스 콜을 이렇게 진행한 경우 같이 보시게 되면 이게 영상 파일이 하나가 녹화가 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재생 버튼을 잠깐 눌러보면 언제 어디서 누구랑 같이 했다라고 하는 안내 메시지가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거고요. 그 관련해서 참석하셨던 부분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부분에서 저희가 여기 옆에 점점점이라는 걸 클릭해 보시게 되면 이렇게 스트림에서 열기라고 하시는 부분을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보통 저희가 영상을 뭐 10분, 20분만 찍어도 그 용량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런 거를 바로 클라우드에서 바로 공유를 하실 수가 있고 스트림을 통해서 열기도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URL 같은 경우 가지고 오실 거면 밑에 거 선택하실 수도 있고 스트림에서 열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신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스트림을 연결해서 보여드리는 거의 첫 번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여기서 영상을 확인하실 수 있다라는 정보로 저희가 뭐 말씀을 드리는 것도 있지만 네, 우측에 보시게 되면 그 영어로 소개된 자료 같은 경우를 보셔야 되는 경우도 있으실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약간 뭐 지금 18분 정도 지금 된 덱을 하나 소개를 해 드릴 건데 이런 식으로 덱을 딱 클릭했더니 우측편 화면에서 뭐가 보이세요? 저희가 지금 자막을 제공하는 걸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자막도 함께 제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아무래도 영문 자료 같은 경우 보실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막 제공을 하게 되면 또 오히려 편하고 쉽게 보실 수가 있잖아요. 그 부분도 같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자막 같은 경우는 보통 뭐 내가 3분짜리를 올린다, 10분짜리를 올린다 그랬을 때 보통은 이제 저희가 자막 같은 컨버팅을 해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분석하는데 한 두 배, 최대 두 배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고 올리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10분짜리 영상을 올렸는데, 왜 자막이 바로 안 나타나라고 하시면, 저희가 이 텍스트를 읽어오고 자막 처리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필요하니까, 문서에는 뭐 1배에서 2배 정도 소요가 된다라고 돼 있는데, 넉넉한 마음으로 한 두 배 정도 시간을 생각하시고 업로드를 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팀즈를 활용해서 가장 많이 하시는 게 이제 수없이 많은 업무용 앱 데이터를 추가하실 수가 있으신데요. 제가 아까 보셨던 그런 팀 방에서 이렇게 더하기만 누르시면 필요에 따라서 수많은 앱들을 추가를 하실 수가 있고요. 계속 더 업데이트가 되고 있어가지고 사용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질문 받는 것 중에 이렇게 뭐 엑셀, 그다음에 뭐 플로우, 폴리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이 앱 자체가 어떤 건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피드백이 좀 있으셨어요. 그래서 그러신 경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눌러보시게 되면 팀 밑에 보시면 기본적인 채널이 있으실 거잖아요. 채널을 가시게 되면 커넥터라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커넥터를 누르시게 되면 그 아까 그냥 플러스 눌렀을 때의 수없이 많은 탭뿐만이 아니라 더 추가적인 앱까지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장점은 이게 어떤 거다라고 하실 수 있게끔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 우측에서 점점점이라고 누르는 탭 플러스 해서 했었던 부분에서 약간 내가 이건 어떤 건지 잘 모르시겠다고 하시는 경우는 커넥터를 이용해서 추가를 해 보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쉐어포인트를 이용해서 커뮤니케이션 사이트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포탈오피스.com에 접속을 해가지고요. 지금 보시게 되면 쉐어포인트라고 하는 부분으로 접속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쉐어포인트 자체 사이트를 만드셔도 좋고요. 만약에 나는 그룹이라는 기능을 이용하신다고 하시면 필요에 따라서 그룹을 생성하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뭐 채팅, 파일 쉐어, 그다음에 필요한 앱들, 그리고 팀 사이트도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 웹이라고 하는 웨비나를 통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룹을 하나 만들었었는데요. 그 그룹을 이렇게 추가했더니 바로 쉐어포인트 사이트로 연결하실 수 있게끔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지금 이렇게 보시는 사이트와 제가 포탈오피스.com, 포탈.office.com에 들어가셔가지고 보시게 되면 쉐어포인트를 눌러보시게 되면 왼쪽에 처음에 보여주셨던 거에 대해서는 제가 웹에 관련된 그룹에 대한 정보의 거를 보실 수가 있고요. 지금 쉐어포인트 눌러보시면 제가 가지고 있는 쉐어포인트 관련 여러 가지
사이트를 생성하고 그 다음에 변경하고 하실 수 있는 두 가지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제가 보시게 되면 여기 사이트 만들기를 눌러서 사이트를 추가하실 수도 있고요. 기존 같은 경우는 왼쪽 편의 메뉴에 보셨던 팀 사이트 이 부분을 많이 사용을 하셨을 텐데 요즘에는 이 커뮤니케이션 사이트라고 하는 게 많이 사랑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게 뭐 다른지에 대한 설명을 추가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시작하기 전에 아까 왼쪽에 제가 보여드렸던 웨비나를 위해서 하나를 만들어 놨던 사이트를 딱 클릭을 했더니 지금 보시는 기본적인 팀 사이트가 연결되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여기서 봤더니 아까 전에서 보지 못했던 밑에 왼쪽 편에 마이크로소프트 팀즈에서 팀 만들기라고 실시간으로 통신하세요라고 하는 부분이 보이시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팀즈에 대한 시나리오도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 팀즈 플러스 쉐어포인트를 통합하실 수 있는 시나리오도 많이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쉐어포인트 내에서 이렇게 팀을 자동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팀 만들기를 딱 누르게 되면 얘가 어떤 액션을 한다고 지금 뭔가 뱅글뱅글 돌리는 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네, 이렇게 뱅글뱅글 돌고 제가 클릭을 해보면 제가 기존에 있었던 네, 화면에 와서 메뉴를 딱 눌러보게 되면 웹 관련된 팀 사이트가 자동적으로 이렇게 생성이 된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 전에 초대받았던 권한 자체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자동 생성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팀즈에서 별도의 사이트를 만드는 게 아니라 쉐어포인트 안에서도 이렇게 통합된 시나리오로 생성을 하실 수 있다. 그랬더니 메시지가 처음 보셨던 거랑 바뀌었죠. 처음에는 이제 만들으라고 나왔다가 지금은 성공했다. 그래서 바로 이동해서 한번 사용을 해 보세요라고 뜨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러면 여기서 제가 많이 사용하시는 그 메뉴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편집을 누르시게 되면 두 가지 옵션으로 많이 사용을 하시게 되는데 여기 필요에 따라서 사용을 하시는 웹 파트에 대한 추가도 많이 하실 수가 있고요. 중간에 이렇게 더하기 추가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추천 받으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많이 사용하는 이런 식으로 웹파트 형태가 많이 추가된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요즘 많이 사랑받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플래너랑 파워 BI를 보실 수가 있는데, 파워 BI 같은 경우는 내가 만약에 어떤 데이터에 대한 거를 보고서를 표시하겠다라고 해서 딱 클릭을 하시게 되면 보고서 추가라고 하는 탭을 누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파워 BI 보고서 링크를 추가하시는 링크를 붙여 넣으세요라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신 경우에는 제가 지금 파워 BI 예 하나를 보고서 형태로 들어왔는데 대부분 그냥 자기가 이렇게 익스플로어 창에 있었던 UI 창으로 많이 가시는데 파워 BI 들어가시게 되면 이렇게 쉐어포인트 온라인에 포함이라고 하는 링크를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꼭 이 링크를 붙여 넣으셔야 되는 거고요. 그냥 웹상에서 있는 표시에 있는 주소를 복사하시는 게 아니라 이 링크를 꼭 복사를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딱 들어오셔서 내가 이 링크를 추가하시게 되면 밑에 보시게 되면 이제 페이지 이름이랑 이렇게 아무것도 표시가 되지 않았던 부분이 업데이트가 되면 기존에 제가 파워 BI에서 가지고 왔었던 이렇게 여러 가지 지금 시트를 부여해서 가지고 왔었는데 이렇게 추가가 업데이트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어떤 걸 하겠다라고 해서 제가 장을 한번 닫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관련돼서 이렇게 파워 BI에 있는 데이터를 붙여 넣으실 수도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플래너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플래너도 요즘에 일정 형태로 작업 형태로 많이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렇게 추가를 하시게 되면 네, 플러스를 딱 누르시게 되면 기존 계획을 가지고 오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새 계획을 추가하실 수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기존에 사용을 하면서 이렇게 기존에 쓰셨던 플래너 일정을 제가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렇게 보여지는 거고요. 만약에 나는 이거를 뭐 전체로 하겠다, 차트 형태로 하겠다 이런 식으로 변경도 하실 수가 있고 새로운 계획을 추가하시겠다라고 하시면 여기서 별도로 만드셔가지고 새로 하나를 추가하시게 되면 어떤 내용에 대해서 추가하시는 형태로도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데모, 데모 추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기한 설정을 하겠다. 언제까지, 그 다음 할당을 언제까지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작업 추가도 가능하게끔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네, 이런 식으로 추가가 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만약에 완료됐다고 하시면 이렇게 완료 표시도 하실 수 있게 기존에 웹에서 사용하시던 걸 그대로 사용하실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런 후에 제가 이렇게 했었을 때는 임시 저장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게시라고 누르는 이 버튼을 누르기 전까지는 제가 추가했었던 웹파트 형태가 쭉 들어가지 않는다. 딱 게시가 단 후에 업데이트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 다음 왼쪽에 보이시는 요 메뉴를 많이 추가하시는 거를 좋아하세요. 그래서 왼쪽에 딱 눌러보시게 되면 어떤 걸 앞에 내가 목록에 넣어야 되겠다라고 하시는데 딱 가보시면 이렇게 플러스라는 메뉴가 생기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필요에 따라서 내가 내부에서 쓰시는 URL 부분을 추가하실 수가 있고 아니면 대화 일정 그다음에 뭐 전자필기장 쭉 추가하실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일정 부분을 가지고 한번 와볼게요. 그러면 관련된 주소가 이렇게 딱 표시가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딱 저장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당연히 저와 관련된 일정 그래프로 넘어가는 거를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뭐 달력 형태로 보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도 꽤 많으신데 이런 형태의 일정도 추가해서 보실 수가 있고 아니다 나는 아까 플래너의 화면 부분을 왼쪽 여기서 한번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경우는 이렇게 플래너를 선택을 하시게 되면 플래너 URL이 자동적으로 들어가는 걸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확인을 누르시고 저장을 누르면 똑같이 보시는 화면에 이렇게 플래너가 추가된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쉐어포인트 내에서도 이렇게 여러 가지 필요한 업무 데이터의 영역을 가지고 붙여 넣으실 수가 있고요. 아까 보셨던 것처럼 제가 그 플래너를 처음에 웹파트로 추가했었을 때 제가 가지고 있었던 플래너에 대한 정보가 가지고 왔잖아요. 그건 제가 이렇게 미리 입력 데이터를 수정을 해놨기 때문에 보실 수가 있는 거고요. 아니면 제가 아까 만들었던 것처럼 새로 생성해서도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럼 지금 보여드렸던 거는 기본적인 팀 사이트에 필요한 앱들을 제가 막 추가한 화면을 보여드린 거고요. 커뮤니케이션 사이트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라고 해서 직접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 종류를 정확히 제공을 하는데 뭐 빈 공간을 제외한 나머지 토픽이랑 쇼케이스의 두 가지 옵션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 데모 그리고 토픽이라고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언어를 어떻게 하겠다라고 쭉 내려보게 되면 네, 한국이 보이실 거예요. 네, 한국이 딱 이렇게 표시가 되고요. 하나를 만드시게 되면 피니시를 누르게 되면 사이트가 하나가 생성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기존에 저희가 이렇게 팀 사이트 형태로 봤던 거랑 전혀 다른 화면단이 열리시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여기서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걸 변경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렇게 가보시게 되면 똑같이 세부 정보에 대한 편집도 진행을 하실 수가 있고요. 아, 나는 변경된 거를 추천을 받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렇게 웹 검색을 눌러서 제가 팀워크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추천받은 이미지를 딱 선택한 후에 여기를 누르시면 그 이미지 형태로 변경되는 것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확대 축소를 위한 사이즈 조절도 가능하고 아니면 관련된 내용도 변경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런 식으로 앞에 내용 멘트도 바로 변경이 가능한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토픽 사이트도 마찬가지로 필요한 앱 데이터를 추가를 하실 수가 있는데 제가 예를 들어서 뭐 여기 중간에 어떤 걸 추가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팀 사이트 화면 때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더하기 버튼만 누르시면 필요에 따라서 다 이렇게 목록 자체를 다 추가해서 가지고 오실 수가 있고요. 제가 이 중에서 파워 BI 부분을 다시 한번 추가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즈 조절이 가능한 부분을 설명을 드릴 건데요. 네, 똑같이 주소를 복사를 해서 제가 가지고 온 부분을 선택을 하게 되면 페이지 정보에 대해서 어떤 이름을 가지고 오겠다라고 한번 상태가 업데이트가 될 거고요. 그래서 업데이트가 되고 나면 이렇게 표시를 몇 대 몇으로 하겠다 하는 부분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4대 3이 아니라 넓은 창을 사용을 하는 16대 9로 하겠다라고 하고 확인을 딱 누르시게 되면 제가 원하는 이렇게 부분이 추가가 된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게시가 딱 되고 나면
변경된 데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또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아까 제가 웹사이트, 팀 사이트라고 하는 기본적으로 만났을 때는 이게 웹파트 사이즈에 대한 수정 없이 팀 사이트 기본 규모로 들어갔을 때는 이렇게 위에 약간 이미지는 그대로 나타나지만 글자 같은 경우는 화면 사이즈 때문에 약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커뮤니케이션 제가 토픽 이용해서 바로 이렇게 데이터가 확인이 되는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레이아웃도 당연히 수정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 외에 나머지 앱들도 추가적으로 똑같이 왼쪽 메뉴를 누르시게 되면 필요하신 부분에 앞에 가셔가지고 더하기 버튼을 누르셔도 되고 아니면 내가 레이아웃에 대한 부분을 조금 조정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여기서 뭐 구역을 몇 열로 할 거고 전체 너비를 몇 열로 하겠다. 이런 식으로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토픽이라는 부분이랑 기본적으로 사용했을 때 제가 아까 두 가지 종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토픽 말고 제가 보여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의 옵션이 더 있는 사이트를 한 번 더 추가적으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똑같이 사이트 만들기를 누르고요. 커뮤니케이션 사이트라고 선택을 한 후에 토픽이 아니라 쇼케이스라고 하는 부분을 제가 똑같이 한번 생성을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하나 작성을 하고요. 뭐 언어도 제가 네, 한국어로 선택을 하고요. 선택을 하게 되면 쇼케이스만의 사이트가 열리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대부분 사용하시면서 product.office.com 많이 들어와 보셨을 텐데 제품 소개에 대한 페이지랑 거의 유사하게 제공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편집을 눌러서 똑같이 제가 필요하신 수정이 필요한 부분을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면 편집을 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을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서 제가 뭐 이미지 하나를 네, 추천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나는 이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선택을 하고요. 뭐 이것도 좋을 것 같아요. 하나를 선택해서 추가를 한 후에 네, 쇼 그리고 누르고 똑같이 이렇게 하게 되면 변경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존의 팀 사이트도 좋은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지만 커뮤니케이션 사이트가 약간 커뮤니케이션 하실 때 협업 같은 걸 하실 때 더욱 더 즉각적인 UI를 제공해주는 장점이 더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데모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product.office.com 사이트에 들어와져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제품에 대한 거에 대한 부분을 제가 하나의 뭐 선택을 한번 해볼게요. 지금 보시게 되면 이렇게 이미지랑 내용이 추가되어 있는 화면단을 보실 수가 있잖아요. 그럼 제가 아까 만들어 놨던 쇼케이스 사이트 보시면 거의 구성이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실 정도로 쇼케이스에 대한 지원을 더 많이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팀 사이트를 구성을 해서 협업 공간을 만드실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이번에는 대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털오피스닷컴에 접속을 하시게 되면 지금 보시는 수많은 앱들 중에 대부라고 하는 부분이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더블 클릭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메인을 보시게 되면 제가 최근 한 달 동안 작업했었던 문서가 이렇게 쭉 보여지시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네, 보시게 되면 문서, 제가 같이 작업했었던 문서도 보실 수가 있고 제 거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시려면 왼쪽 편에 내 정보를 클릭하시게 되면 네, 최근 문서 및 같이 작업하는 사용자분들, 주변 문서에 대한 탐색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한 달 정도 저랑 많이 주고받았던 최근 문서 및 메일에 전자메일에 첨부되어 있었던 문서까지 다 보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액세스있는 권한 자체가 있는 문서만 표시가 된다라고 나타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만약 보안적인 측면에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그럼 우리 관련 문서가 다 표시되는 게 아니냐라고 하시는데 권한이 있는 문서만 보여지는 걸로
여기 앞에서 다시 표시가 되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쉐어포인트나 원드라이브에 있는 문서도 이렇게 표시가 되고 지금 보시게 되면 전자메일에서 보냄이라는 부분이 보이시잖아요. 그래서 메일에 첨부했었던 문서까지 같이 이렇게 표시가 되고 검색이 되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 달 동안 많이 사용했던 거 봤더니 뭐 멀티지요 관련 문서도 있고 팀워크 관련된 여러 가지 문서랑 같이 뭐 공동 작업을 하는 문서도 보시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럼 그 밑에 요즘에 많이 사랑을 받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애널리스틱, 마이 애널리스틱이라는 부분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제가 지난주에 뭐 몇 시간 정도 집중을 했고 보시게 되면 뭐 45시간 정도 집중을 했다. 그리고 뭐 모임은 몇 시간 했고 그 다음에 집중 시간은 몇 시간 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주로 많이 사용하시는 사용자들에 대한 메일과 네, 전자메일에 언제 활동했는지 저는 보통 오전 10시 이후에 많이 작업을 했네요. 네, 이런 식으로 저기에 대한 메일에 대한 정보 부분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업무 시간 이후에 어떤 활동을 했는지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제가 보게 되면 네, 3월 24일에서 3월 30일 주간을 보게 되면 집중 시간이 조금 높았어요. 이때 여러 가지 준비가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관련된 사람들에 대한 네트워크 정보, 그다음에 전자메일 정보, 그다음에 초과 근무 시간에 대한 정보를 쭉 확인하시는 걸로 보실 수가 있고요. 추세 가보시게 되면 네, 이런 형태로 내가 언제 어떻게 해서 전자메일 시간, 모임 시간, 포커스 시간, 업무 시간 이후에 대한 부분까지 많이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서 본인 업무 스타일에 대해서 한 번 더 확인하실 수 있는 시간으로 더 대부 플러스 마이 애널리스틱을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추가적으로 이제 뉴스레터 만들기에 요즘 사랑을 많이 받고 있는 스웨이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앱들을 보시게 되면 모든 앱을 눌러보시면 본인이 사용 가능한 앱이 딱 보이실 건데요. 여기서 스웨이라고 하는 부분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네, 제가 임의적으로 5월 VIP 안내라고 하는 시나리오에 맞게끔 하나를 작성해 놨는데요. 그래서 스웨이를 딱 클릭하게 되면 스토리라인에 내가 어떤 걸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이렇게 추가를 해 놓은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상태에서 재생을 눌러보게 되면 이런 형태로 하나의 뉴스레터가 완성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음, 또 다음 이렇게 누르시게 되면 네, 그 기반으로 해서 쭉 뉴스레터가 만들어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실질적으로 뉴스레터를 만드시려면 저희가 이제 뭐 TIT라는 코딩을 쓰거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작업을 통해서 그 다음에 디자인을 입혀가지고 많이 작업을 하시잖아요. 근데 그런 거 없이도 쉽고 빠르게 뉴스레터 작업을 하실 수가 있고요. 어, 나는 내가 뭐 직접 만들고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렇게 여기 앞에서 콘텐츠 삽입 이제 더하기 누르시면 어떤 걸 추가해야 되겠다는 거를 아시겠죠? 그래서 내가 뭐 텍스트를 넣겠다 아니면 미디어 이미지나 비디오를 넣겠다라는 부분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그냥 뭐 이미지 하나 선택하신 후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추천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뭐 내가 관련된 뭐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해서 제안을 받으실 수도 있어요. 마이크로소프트 365라고 검색을 했더니 이런 보시는 이미지가 나타나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추천을 받아서 넣으실 수도 있고요. 그냥 추가 누르시면 바로 이렇게 추가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 어, 이런 식으로 확인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비디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뭐 추천을 받겠다라고 했더니 지금 영상물이 여러 개가 올라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추가를 더더욱 계속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재생을 하실 수도 있고요. 공유 방법에 대해서는 뭐 조직 내에서 링크를 가진 저희가 폼즈를 사용해 보면 내부 직원들과 하겠냐 아니면 URL을 가진 모든 외부 직원과 같이 하겠냐라는 옵션을 선택하실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똑같이 얘도 스웨이도 사용자 또는 그룹을 지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아니면 링크를 가진 조직 내의 사용자를 할 건지 아니면 외부에 있는 링크를 가진 모든 사용자를 할 건지에 대해서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시각적 링크라고 해서 지금 보시는 링크를 초대를 하실 수가 있고 아니면 태그 가지고 오셔서 클립보드에 복사해줘서 아이프레임 형태로 넣어서도 사용이 가능하세요. 이런 방법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공유를 해서 쉽고 빠르게 저희가 뉴스레터를 작성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관련해서 뭐 스웨이에 대한 서식 파일을 복사해 놓고 다음에 다른 방법으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디자인을 보시게 되면 이런 형태로 표시 방식을 어떻게 하겠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스웨이 처음 메인 화면에 가보시게 되면 이렇게 추천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내가 뭐 보도 자료를 만들겠다 아니면 뭐 여기 판매 교육 같은 자료를 만들겠다 아니면 우주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추천 파일을 만드실 수도 있고요. 여기 보시면 서식 파일도 마찬가지로 내부 뉴스레터, 뭐 외부 뉴스레터 이런 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제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지금 5월 VIP 이벤트를 만들 때 그 뉴스레터 자체에 추천을 받아서 만든 거거든요. 그런 형태로도 추가적으로 사용이 가능하세요. 그래서 외부 뉴스레터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포맷이 하나 짜져 있는 거예요. 이 형태에서 여러분들이 사용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수정이 가능하다라고 해서 편집을 누르시게 되면 이 서식 파일을 가지고 오게 되는 거고요. 여기서 저처럼 뭐 추천받아서 네, 필요 없으신 것 같은 경우 나는 봤더니 이 텍스트 카드 같은 경우는 필요가 없다라고 하시면 삭제만 하시면 되고요. 그 외에 내가 필요하신 부분은 당연히 아까처럼 플러스에서 누르셔가지고 아 나는 이미지를 가지고 오겠다라고 해서 이번에 뭐 해볼까요? 오피스 365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검색을 해가지고 오피스 365 관련된 거를 내가 뭐 추가를 해서 가지고 넣겠다 라고 해서 뭐 이런 식으로 가지고 와서 넣고 추가. 네.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가지고 어떤 거를 이렇게 끌어서 넣으실 수도 있어요. 편하신 대로. 본인이 하시는 방법대로 이렇게 하셔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외부에서 보시는 거니까 세미나 안내 뭐 이런 식으로 쉽고 빠르게 추가하실 수가 있고요. 비디오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가지고 오셔가지고 넣고 그럼 바로바로 이렇게 추가가 되시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문가처럼 쉽고 빠르게 뉴스레터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 재생을 눌러보시면 저희가 추가한 게 나오죠. 이렇게. 네. 그래서 클릭하게 되면 그 세미나 안내에 대한 정보로 가실 수가 있게끔 사용도 하실 수가 있고요. 보시게 되면 예제에 들어갔었던 부분에서 눌러보시게 되면 내가 그 뉴스레터를 눌렀을 때 어디로 추가하게끔 하겠다라고 하시면 링크를 잡으셔가지고 이 주소를 클릭하셨을 때 나는 뭐 마이크로소프트의 사이트로 접속을 하게끔 만들겠다. 아니면 뭐 우리가 관련된 주소가 있으실 거잖아요. 그 주소로 접속을 하시겠다라고 하시면 그냥 여기 사이트에 관련된 이런 식으로 주소만 추가를 하시게 되면 바로 확인이 가능하다라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관련된 정보로 쭉 계속 작업이 가능하고요. 제가 더 하나의 샘플을 더 보여드리면 제가 다른 뉴스레터 3월이라고 만들어 놓은 거 보면 요즘에 저희가 뭐 이데인 같은 거 발송을 할 때 교육 관련된 정보 쭉 나와서 보실 수가 있는데 제가 다른 데 거 체험을 하면서 하나 만들어 놨던 건데 똑같이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만들어 놓은 거를 네, 쭉 추가하셔가지고 사용하시면 뉴스레터 3월 딱 누르시게 되면 그 관련 홈페이지로 딱 가실 수 있게 링크가 잡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원하시는 걸로 빠르고 편안하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고요. 뭐 비즈니스 관련된 프레젠테이션 작업을 하실 때도 네, 짜잔 하고 나타나죠. 이런 샘플 파일을 하나 가지고 필요에 따라서 편집도 진행을 하실 수가 있어요. 눌러서 여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하겠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거를 눌렀을 때 어떤 사이트로 접속을 하겠다. 링크. 똑같이 링크나 주목 효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나는 얘를 강조도 하고 주목도 하겠다. 그런 식으로 잡으실 수가 있고요. 링크를 하겠다라고 했을 때 뭐 portaloffice.com 이런 식으로 하겠다라고 하셔서 이렇게 하시게 되면 그 URL이 잡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 재생을 눌러보면 보실 수 있게 네, 이렇게 했을 때 보이시죠? https portal.office.com으로 간다. 이렇게 딱 눌렀으면 페이지가 얘가 눌러가지고 이렇게 바로 이런 식으로
portal.office.com을 찾아서 가실 수 있게 이런 식으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수웨이를 통해서 얼마든지 다양한 뉴스레터를 내부든 외부든 필요하신 거에 따라서 아니면 또는 프레젠테이션 파일을 변경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의 뉴스레터를 추천을 받으셔서 한번 작업을 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이제 오피스, 클라우드 오피스 기능 중에서 많이 사랑을 받고 있는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저희가 디자인 아이디어랑 모핑이라는 거를 설명을 드릴 건데요. 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언제 계속해서 사랑을 많이 받고 있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데모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PT가 이렇게 슬라이드가 4장이 들어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네, 디자인에 가보시면 어느 순간 제 끝에 우측에 디자인 아이디어가 메뉴가 생긴 걸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보통 PPT를 만드실 때, 아, 나도 전문가처럼 만들고 싶다. 뭐, 디자이너가 없어도 디자인에 대한 예쁘고, 뭐, 여러 가지 액션을 취하고 싶다라고 하실 때, 이렇게 디자인 아이디어를 클릭해 보시면, 아, 이건 어때? 뭐, 이건 어때? 이건 어때? 이런 형태로 변경이 가능하시고요. 금속도 마찬가지로, 아, 이렇게 검정색 바탕에 좋지만 이런 식은 어때? 이런 식은 어때?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아이디어를 받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임의적으로 새로운 슬라이드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제가 어떤 기존에 있었던 삽입을 가셔가지고 그림을 아무거나 가지고 오실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하나 형태를 가지고 왔을 때 얘가 알아서 아, 이건 어때? 아, 이게 좋은 것 같아. 뭐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하실 수 있고 아, 이게 더 좋은 것 같아. 뭐 이런 식으로 보여줄 수도 있고요. 제가 예를 들어서 시애틀이라 시애틀 사진이라고 시애틀을 딱 클릭하는 순간 얘가 다시 여러 가지의 슬라이드에 맞게끔 변경이 가능한 디자이너를 선택을 하실 수도 있어서 이런 식으로 아 이게 더 나은 것 같아 이런 식으로 더 변경이 가능하게끔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서 이미지 하나만 넣으시느냐 아니면 글자까지 같이 넣으시냐에 따라서 디자인 아이디어가 그거에 맞게끔 한 번 더 어떤 아이디어를 제공을 해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래서 똑같은 사진 이미지 하나인데도 여러 가지의 형태를 제공해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그룹 같은 이 기능을 이용하셔가지고 뭐 이미지 여러 개를 합쳐서 쓰시는 경우도 있으시잖아요. 그런 경우는 이제 디자인 아이디어 형태를 하나를 제공하시는 거고 따로따로 여러 가지 형태를 만드신다고 하시면 여러 가지를 다시 제공을 받으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 기능은 삽입에 가보시면 디자인에서 제일 우측에 디자인 아이디어에 가시게 되면 사용을 하실 수 있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지금 저희가 흔히 말하는 portal.office.com에 보시는 여기 보시는 파워포인트 웹 안에서도 디자인 아이디어를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도 웹에서도 똑같이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연달아서 같이 보여드릴 거는 이렇게 생각했을 때 제가 얘를 임의적으로 네, 보시고 제가 그냥 얘를 다 원하는 형태로 뭐 바꿔보도록 할게요. 디자인 아이디어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바꿨다고 생각을 하고 그냥 컨트롤 A 디폴트로 잡고 네 전환에 가보시게 되면 모핑이라는 게 새로 생겼어요. 보통은 업습 옆에 밝기 변화이실 텐데 이제 클라우드 버전을 사용하시게 되면 업습 옆에 모핑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모핑을 딱 클릭하게 되면 뭔가 깜빡거리죠. 그래서 제가 이런 상태에서 슬라이드 쇼를 딱 클릭을 해보면 이런 형태의 애니메이션이 자동적으로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뭐 데모 파일로 보여드리는 거고 지금 만약에 웨비나를 듣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본인의 PPT 파일을 한번 열으셔가지고 모핑을 이용해 보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아요. 보통은 저희가 이런 식으로 이제 금성이든 여러 가지 이미지 자체를 우측으로든 왼쪽으로 보내시려면 애니메이션이라는 거 많이 이용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선이라는 걸 선택하셔가지고 우측으로 쭉 끌으셨다가 안 맞으시면 다시 왼쪽으로 끌으셨다가 여러 번 작업을 하셨을 텐데 이렇게 모핑이라는 기능을 이용하시게 되면 자동적으로 이렇게 그 슬라이드 내용에 맞게끔 애니메이션이 채워진다라고 하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제가 데모로 보여드리는 파일은 그 모핑의 일부만 보여드렸을 뿐이에요. 그래서 꼭 본인들이 사용하시는 문서에 가셔가지고 한번
실행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디자인 아이디어는 디자인의 제일 우측에 디자인 아이디어 있고요. 모핑은 전환에 가보시면 이렇게 없음 옆에 바로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이제 3D 모델이랑 아이콘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기존에 보시게 되면 네, 삽입에 가보시게 되면 3D 모델이라는 게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자기 본인 파일에서 가지고 오실 수도 있고요. 온라인에서 추천을 받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뭐 하나 세로를 만들어 보게 되면 제가 우주인을 데모 파일로 넣어 놓긴 했는데 우주인 외에도 지금 제가 아이콘을 클릭했죠. 네, 3D에 가셔서 온라인 원본을 딱 클릭하시게 되면 뭐 이런 식으로 하트도 하실 수가 있고 여러 가지 동물 같은 것도 막 하실 수가 있고 선택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이런 이미지 귀엽네요. 이 아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선택을 딱 하시면 뭔가 딱 삽입이 된 후에 어떻게 물어보나요? 어떤 모양, 왼쪽, 우측, 위, 아래 여러 가지 모양을 선택을 하라라는 창으로 바로 다음 넥스트를 얘가 알아서 준비를 하고요.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신 후에 애니메이션을 부르게 되면 그 옆에 도착, 턴테이블, 스윙, 점프물, 해진, 떠나기 이런 게 생겼어요. 기존에는 저희가 애니메이션 보시게 되면 나타내기, 밝기 변화, 날아오기 이런 걸 사용을 하셨잖아요. 근데 3D 모델만의 애니메이션이 별도로 제공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뭐 점프물 회전도 시키실 수가 있고 스윙 이렇게 스윙도 진행을 하실 수가 있고 거기에 대해 떠나기 뭘까요? 당연히 쭉 사라지는 이런 형태의 애니메이션도 추가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3D 모델도 추가하실 수가 있고 3D 모델만의 애니메이션이 별도로 제공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이콘. 제가 아이콘을 아까 여기다가 말았었는데 아이콘이라고 하는 부분을 하나 보여드리게 되면 네, 똑같이 삽입에 가시면 3D 모델 옆에 있습니다. 아이콘. 저희 여러 가지 이미지 같은 거 만드실 때 여러 가지 웹 검색에서 가지고 오시잖아요. 이제 그렇게 안 하셔도 되고요. 클라우드 사용하시게 되면 이렇게 클라우드 사용자를 위해서 수많은 아이콘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두뇌 같은 모양을 딱 클릭을 하고 나면 뭐가 도나요? 디자인 아이디가 알아서 도와줘. 너가 PPT를 작성을 하는데 아이콘 하나만 추가하고 다음에 뭐 할 거야? 라고 얘가 넥스트를 생각해서 넥스트를 잡아서 먼저 또다시 보여준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디자인 아이디어를 이용해서 뭐 이런 식으로 더 추가적인 거를 사용을 하게 되면 또 클릭하면 거기에 맞게끔 디자인 아이디어가 변경해서 또다시 제안을 하는 걸로 보여주실 수가 있고요. 네, 그런 식으로 제가 나는 이게 좋은 것 같아요. 뭐 이런 식으로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디자인 아이디어 모핑 3D, 그리고 3D만의 애니메이션, 아이콘을 지금 확인을 했고요. 또 하나, 확대 축소에 대한 사랑을 많이 받고 있는데 어떤 거냐면 대부분 저희가 애니메이션을 다 아까 넣고 나서 PPT를 진행을 하실 때 PPT를 하시면서 그 주민주마욱 같은 걸 많이 사용을 하셨을 거예요. 근데 지금 보시게 되면 PPT 안에 지금 이렇게 가보시게 되면 확대 축소라는 게 생겼고요. 그래서 요약, 구역, 슬라이드별로 확대 축소가 가능하다라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슬라이드 쇼를 누르면 이렇게 막 이게 좋습니다. 이게 좋습니다. 라고 하다가 딱 이렇게 줌 확대를 해가지고 파워포인트 좋죠. 그 다음에 다시 아웃. 그런 후에 디자인 아이디어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디자인 아이디어에 대해서 막 설명을 하는 거예요. 모핑, 제가 아까 막 애니메이션처럼 다양한 프레젠테이션을 하실 수 있게 객체를 제공을 해준다. 라고 해서 모핑을 막 설명을 드리고 설정은 어떻게 하시는 거냐면 이렇게 전환해 가보시면 있다. 이런 걸 설명 막 드리고 실시간으로도 뭐 이렇게 공동 작업도 하고요. 막 설명을 해요. 그런 후에 다시 아웃. 그리고 다시 확대. 아웃.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실 수 있다. 이런 게 PPT에서 클라우드 버전만의 PPT에서 사용하실 수 있는 확대 축소라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여드렸던 것 중에 삽입에서는 아이콘, 3D 모델, 그 다음에 확대 축소까지 다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디자인 아이디어만 디자인에 가시면 디자인 아이디어 우측에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모핑이라고 보셨던 부분은 이렇게 전환에 가보시면 없음 옆에 표시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 파워포인트도 많이 사용을 하시지만 엑셀도 많이 사용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엑셀에서는 좋아하시는 기능 중에 제가 아까 이벤트 참석자라고 하는 이벤트 사용자에 대한 시나리오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벤트 이렇게 참석하시겠다는 VIP 명단이 있어요. 보통 이러실 때 송, 정 이런 식으로 많이 하셨잖아요. 그다음에 쭉 이렇게 입력을 하셨는데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성만 딱 잡으시고 여기 가셔서 데이터에 가보시게 되면 빠른 채우기라는 게 있어요. 화면의 해상도 때문에 번개 표시만 표시가 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건 이제 본인들이 사용하시는 화면 해상도에 따라 조금씩 보여지는 메뉴가 다르실 수 있는데 번개면만 기억하시면 더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빠른 채우기 딱 누르시면 알아서 이렇게 자동으로 채워진다. 그래서 영준, 보통 찬욱 뭐 이렇게 입력을 하셨었는데 벌써 얘가 예상을 하고 잠깐 지금 슬라이드가 쫙 채워지는 거 보셨죠? 이런 식으로 벌써 다음 넥스트를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클라우드에서. 그래서 빠른 채우기 딱 누르시면 자동적으로 사용을 하실 수 있다. 그래서 저희 보통 세미나 같은 거 가시면 뭐 왔다고 체크하시고 막 이러시잖아요. 근데 요즘에 이제 엑셀 같은 거를 켜놓으시고 웹상에서도 편집을 하실 수 있고 클라이언트도 편집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바로바로 확인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많이 사랑받는 것 중에 요즘 예측을 하고 분석 많이 하는 시대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떤 추생아 수에 맞게끔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데 그럼 2033년 정도에는 33년, 32년에는 어떤 이렇게 데이터가 가능할까라고 했을 때 추측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이 데이터에 가보시면 예측 시트라는 게 생겼어요. 그래서 예측 시트를 딱 눌러서 2032년에는 이렇게 추생아 수가 변경이 될 예정이다. 라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조금 더 바꿀 때마다 보시면 뭐 변경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어떤 분석 데이터를 만들고 하시기 전에 이런 예측 시트라는 거를 이용을 해서 한번 사용을 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앞에서 여러 가지 데모를 많이 보셨는데요. 제가 오늘 데모 보여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동 작업이라고 해서 저희가 아까 팀즈를 통해서 문서 라이브러리를 불러와가지고 사용을 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을 드렸고요. 제가 원노트 시나리오는 보여드리진 않았지만 원노트도 웹이랑 일부 프로그램에서 저희가 공동 작업을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데모로 보여드렸던 게 팀즈 안에서 문서 하나를 열어서 실시간으로 같이 공동 작업을 할 수도 있지만 제가 작업을 하고 있을 때 아니면 다른 분이 작업이 들어왔었을 때 같은 시간에 접속을 하고 있으면 바로 그 자리에서도 실시간 작업이 가능하다라는 시나리오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엑셀, 파워포인트 모두 다 가능해서 작업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쉐어포인트의 기본 팀 사이트에다가 웹파트 추가하는 구성도 말씀을 드렸고 요즘 더 많이 사랑을 받고 있는 커뮤니케이션 사이트에 대한 설명도 추가적으로 드리고 그 관련된 웹파트, 파워 BI라든지 플래너, 뭐 일정 같은 거를 추가적으로 등록해서 한번 사이트를 꾸며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커뮤니케이션 사이트를 작성을 해서 수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델브를 통해서 최근 한 달 동안 제가 어떤 문서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과 네트워크를 하고 있고, 라는 부분도 데이브랑 애널리스틱을 통해서 확인을 했고요. 보통 저희가 이 데이브를 어떻게 사용하냐고 많이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제가 데모 때 별도의 검색을 하진 않았지만 문서 같은 걸 저희가 이제 업로드가 다 되고 나서 사용하실 때 뭐 여러 가지 포탈에서 검색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내부 문서 같은 경우에는 여러 포탈보다는 내부에 더 문서가 많이 쌓여 있고 데이터가 있을 거니까 여기 보시는 검색 화면을 통해서 검색을 하시게 되면 내가 어떤 문서를 작성을 하는데 조금 도움을 받고 싶다. 이랬을 때 검색을 하시면 바로 그 문서에 대해서 내부에 있는 권한이 있는 사용 문서를 검색을 하실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 관련해서 제 거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거 집중 시간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팀즈 기반에 저희가 멘션을 통해서 오피스 문서를 바로 가지고 와서 편집을 하고요. 그 편집된 문서를 바탕으로 예약해서 저희가 녹화했던 파일 자체를 가지고 와가지고 그 파일에서 스트림으로 연결하는 방면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데모로 보여드리진 않았지만 팀즈 사용하면서 가장 많이 물어보셨던 게 이렇게 화면 블러 기능인데
메뉴를 딱 눌러보시면 내배경 흐르게라고 흐리게 안함 이런 부분을 사용하실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내가 채팅을 하다가 대화를 하다가 원노트 파일이 필요하다. 아니면 우리 내부에 있던 어떤 앱에 관련된 문서가 필요하다라고 하시면 더하기 버튼만 누르시면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추가가 해서 그 데이터를 불러오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수많은 앱들을 탭을 통해서 추가를 하실 수가 있고 계속해서 업데이트가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 추가적으로 데모 보여드렸던 게 대화를 하면서 이제 영어나 여러 가지 언어에 대해서도 번역 기능이 탑재돼서 별도의 뭐 저희가 번역 툴을 이용해서 검색해서 다시 붙여넣는 게 아니라 바로바로 채팅을 하면서도 번역 기능을 이용하실 수가 있고 제가 스피킹, 읽어주는 음성 지원도 하고 있기 때문에 몰입형 리더도 함께 사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래서 내가 보다가 다시 원본 메시지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원본 메시지로 돌아가서 다시 확인도 하실 수가 있다라고 보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스팀이라는 걸 이용을 해서 바로 비디오를 공유까지 가능하고요. 네. 그리고 뉴스레터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템플릿을 제공을 하고 있고 추천을 받아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 아니면 뭐 영상 이런 것도 올리실 수가 있지만 어떤 레터를 작성하기 전에 추천을 받아서도 클라우드상에서 쉽고 빠르게 작성을 하실 수 있다 보실 수가 있고요. 제가 아까 그 이벤트에 대한 설문조사를 가지고 왔는데 이런 식으로 설문조사도 쉽게 만들고 공유하실 수가 있고 내부, 외부 함께 작업을 하실 수가 있고 당연히 요즘에 많이 사랑받는 QR코드도 사용을 하실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업무에 대해서 프로젝트 관리하기 위해서 태스크나 작업에 대한 할당하실 때도 어떻게 사용하실지에 대한 부분을 다 플래너를 통해서 가능하고요. 이 플래너를 나는 뭐 쉐어포인트에 붙여놓고 싶다라고 해서 제가 아까 웹파트에 추가를 했는데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에드인도 가능합니다. 쭉 보시게 되면 일정 화면에도 자동적으로 들어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 모바일 앱도 당연히 제공하기 때문에 모바일에서도 충분히 사용을 하실 수가 있다. 그리고 제가 그 클라우드에서 계속 사랑을 받고 있는 기능이라고 해서 추가 설명을 드렸는데 디자인 아이디어라고 해서 디자이너처럼 생생을 내고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디자인 아이디어, 그 다음에 모핑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에 3D 모델 이런 식으로 제가 아까 하트 모양을 설명을 드렸는데 우주인처럼 이런 3D 모델을 넣고 이렇게 점핑해서 돌리실 수도 있는 3D만의 여러 애니메이션을 제공을 하고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웹상에서 추천받아 사용하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아이콘, PPT 작업 필요한 아이콘을 다양하게 제공을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주민 확대 축소라고 해서 요약, 구역, 슬라이드별로 확대할 수 있고 이런 세 가지 옵션을 제공해서 PPT 하실 때 더 막강한 프레젠테이션을 하실 수 있는 제가 확대 축소 기능도 설명을 같이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이벤트에 참석할 VIP 명단이라고 말씀을 드려서 데이터에 대한 자동화 기능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출산율에 대한 예측 시트를 제공을 해서 한번 사용을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다고 데모도 추가적으로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파워 BI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기본적인 샘플 데이터를 쉐어포인트 온라인에 추가해서 같이 보여주는 걸로 데모를 진행을 했었는데요. 만약에 나는 파워 BI 라이센스가 있어서 더 많이 뭐 여러 가지 데이터를 뭐 시각적으로 변환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그 부분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이그젠플을 가지고 와서 넣었던 화면 자체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었던 화면이고요. 그래서 필드에서 필요하신 값만 선택을 하시게 되면 추가해서 뭐 파워 BI 내부에서도 사용을 하실 수 있지만 쉐어포인트나 이런 데서도 웹파트를 추가하셔가지고 사용이 가능하다. 모바일도 당연히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공유를 했었을 때는 공유한 사람들과 같이 데이터를 원하시는 방향으로 같이 공유해서 확인이 가능하시고요. 제가 웹에 붙였을 때 쉐어포인트 화면의 주소를 복사해서 가지고 가기 전에 화면인데요.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다양한 방법으로 변환이 가능한 부분이 파워 BI의 장점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모바일 앱은 왜 PT로 하나를 붙였냐면 여러 가지 앱들을 많이 제공을 하고 있는데 요즘 모바일 시나리오도 많이 좋아하셔서 꼭 한번 사용을 해보시면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여러 가지 수많은 앱들을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여드렸던 뭐 팀즈, 델브, 그 다음에 뭐
파워 BI, 스웨이, 플래너 이런 부분 다 제공을 하고 있어서 꼭 모바일 앱도 함께 사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데모로 시간 관계상 데모로 보여드리지 못했지만 메일 같은 거 보내실 때 이렇게 전달 못하게 전달 금지로 막으실 수가 있고요. 당연히 전달이 비활성화되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왼쪽에서 보내시냐 우측 메뉴를 이용하시냐에 따라서 전달 자체가 비활성화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아이콘도 이렇게 별도의 전달 금지 아이콘으로 표시가 되는 걸 보실 수가 있고 제가 그 데모 데이터로 연봉계획서 시나리오를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연봉계획서 같은 경우는 인사 담당자랑 저랑 두 분만 아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이렇게 바로 전달 금지를 못하게끔 사용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민감도도 설정을 하셔가지고 만약에 배포하게 되면 지리적인 위치까지도 사용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시나리오 기반으로 해서 팀즈랑 뭐 플래너, 폼즈, 파워 BI, 그다음에 클라우드에 계속 사랑받고 있는 오피스, 델브, 그다음에 애널리스틱, 쉐어포인트, 스트림, 뭐 AIP 기능까지 다 설명을 드렸는데요. 꼭 한번 다시 사용을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5365, M365 업무 시나리오를 통해서 꼭 한번 업무 고민에 대한 이노베이션, 혁신을 확인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이렇게 물음표로 생각하셨던 부분이 조금은 이렇게 따봉 형태로 해결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나 추가적인 질문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좋고요. 아니면 나중에라도 뭐 메일을 통해서 질문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 세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또 다른 세션으로 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